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잇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파헤치기에서 이 부분 좀 집중 파헤쳐 보겠습니다. 까치를 쫓겠다 이러면서 사람을 잡는 뭐 사례도 또 있고요. 네. 이게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먼저 사건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그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총기 사고였는데요. 예. 그 청주시 주중동에 한 예. 그 복숭아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까치가 그 과수를 아마 이렇게 먹었나 봐요. 과일을요. 이미 오래전부터 유해 조수가 돼 그렇죠. 있죠. 까치는. 예, 참 예. 왜 그렇게 되는지 참 안타깝긴 한데요. 예. 근데 그거를 쫓기 위해서 그 산탄총 한 발을 발사를 했어요. 네. 산탄총이라는 게 조그마한 총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게 비산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 총알이 옆에서 그 근처에서 그 밭일을 하시던 할머니에게 가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을 후송돼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을 없는 것으로 다행입니다. 되었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러분들 다치셨겠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이 총기를 발사한 이 가해자 예. 이분에게는 지금 업무상 그냥 과실치상 혐의로 과실치상. 예. 예. 그 상해를 어쨌든 입혔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이 건에서 지금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일입니까? 그 얼마 전에 또 순천에서요. 예. 그 아마 도로에 있는 차에서요. 예. 그 도로 바깥쪽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어요. 근데 총을 발사한 그 목표 지점이 어디였냐면 가정집에 그 심겨져 있는 감나무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그 감나무에 또 까치가 이렇게 감을 먹는 걸 보고서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예, 총을 발사했는데 이 총을 발사한 분은 이 유해 조수를 사격할 수 있는 면허 취득자였어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다른 면허가 있으니까 당연히 총을 쏴도 되겠지. 유해 조수가 있고. 예. 예. 그런데 관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그 도로에서 일정 기간 안에 범위에서는요 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그렇군요. 인근 주변에 그 사람에게 살상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또 발사를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하. 근데 이분이 총을 발사한 목표 지점이 산이 아니라 가정집. 가정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조심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지금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서 지금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거나 좀 내쫓으려고 하다가 나는 총기 사고 네.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충북에서 최근 통계를 내봤는데요. 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 한 5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한 4건 정도에 달했습니다. 총기 사고가 하지만 4건. 이게 4건은 얼핏 보면은 적다고 적은 볼 수 수치 같아 보이죠. 보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사실 합법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외적으로만 지금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4건이라는 건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이 한 6명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마당에서 놀던 중학생을 어떻게 멧돼지로 오인을 해가지고 사격을 해서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2016년에 충북 음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성에서요? 예. 그 인근에 순환 수렵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수렵장에서 불과 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이 지역에 예. 그 주택이 있었는데 예. 그 중학생이 자신의 집마당에서 놀던 중에 예. 그 수렵장에서 발사한 총탄에 맞은 거예요. 아유. 다행히도 예. 사망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너무나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과수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철에는 이제 뭐 멧돼지도 굉장히 출몰을 자주 하고 해서 엽사들이 총탄을 쏴서 맞춰서 이제 사살을 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총탄 소리가 많이 나니까 총성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 수렵장 인근 어떤 제한 구역을 둬야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게 되면 예. 100에서 200m 인근에도 주택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인데요. 그 주변에 또는 주택가가 아니면 과수원이 있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수렵이 허용되는 시기에 예. 어떤 과수를 이렇게 따야 되는 시점과 또는 겹칠 수 있죠. 겹칠 수 가지치기를 있죠. 해야 되는 시점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일손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냐하면 그거 하려다가 잘못하다 총에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마음대로 필요한 시기에 마음껏 나가서 마음껏 일을 하셔야 되는데 총성이 울리는 소리가 나니까 자칫 그것만으로도 공포가 충분히 느끼죠. 당연히 그러시겠습니다. 총기 허용 우리나라 앞서서 좀 예외적이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또 시기나 기간 같은 것도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현재는 이 총기를 예외적으로만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예. 그 무엇보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수렵이 일정 기간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유해 조수, 예. 야생 동물을 잡는 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순환 수렵장이라는 곳인데요. 예. 충북에도 지금 3곳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운영하게 되면은 일단 야생 조수를 쫓을 수가 있고 예. 농작물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예.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들어오니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아하. 예. 이게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주변인 사람들 다칠 수도 있는데 나 몰라라 방치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운영하는 그렇죠. 거나 다른 바 없단 말이죠. 지금 금방 막 말씀해 주셨던 순환 수렵장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충주, 제천, 단양 이 3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예. 이제 발병돼가지고 충북에서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음. 충북은 그 돼지열병 발병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서 예. 아주 그렇게 큰 우려 지역은 아닙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1년 12달 가운데 특정한 기간에 이렇게 야생 동물이 출몰을 하고 먹이감이 없기 때문에 인근으로 내려오고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냥 종종 내려옵니다. 지금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행사장에도 멧돼지가 출몰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날 낮에요. 12일 날이요. 예. 한 12시 30분에 그 공예 비엔날레 그 행사 주차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취총을 쏴서 이제 포획을 했는데요. 예. 이 사건은 그래도 다행히 포획으로 그쳤지만 예. 그 어제는요. 어제도 멧돼지가 나타났다고요, 맞습니다. 청주에서? 그것도 시내였습니다. 저기 수곡동과 모충동 그 일대에 멧돼지 7마리가 이야, 한두 마리도 아니고 7마리요? 출몰을 해서 예. 그 한 마리는 차에 치여서 죽었고요. 음. 한 마리는 경찰관에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마리는 그냥 다 도망을 가는데 야. 경찰들이 좀 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멧돼지를 직접 저는 뭐 맞닥뜨린 적은 없지만은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게 행정 당국이나 방역 당국이나 뭐 동물 보호 이 취지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멧돼지가 출몰하는 도심 속에 출몰하는 이유가 역시 먹잇감 때문일까요? 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특히 9월에서 11월까지는 멧돼지가 영양분을 좀 이렇게 비축해 놓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9월부터 11월. 예. 아. 그래서 지금 예. 요즘 특히 더군다나 멧돼지가 자주 이렇게 출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 이 멧돼지의 서식지를 주로 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예. 그 서식지를 점점 잠식해 들어가면서 아파트를 짓고 훼손하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멧돼지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역으로. 네. 역으로. 관리 당국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막아야 할 텐데. 네, 관리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냥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멧돼지 자꾸 출몰하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사살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엽사들을 이렇게 더 모집을 해가지고 아하. 대책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대책을 세워달라. 예. 이거 주변에 우리들은 불안하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기 안전 관리 수칙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셨던 그런 엽사들께서 안전 장치를 잘 좀 시건해가지고 가져가도 좋은데 워낙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발견되면 바로 사살을 하기 위해서 촌각을 다투니까 네. 이걸 안 하는 경우도 좀 있는 모양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 수칙도 잘 준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몇 가지 이제 관리 수칙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약실에 총기의 약실인데 거기 실탄이 이동 중에는 없어야 되고요. 아하. 그리고 예, 항상
이 총을 총집에 넣거나 예. 어떤 다른 포장 도구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빈 총이라도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겨누면 안 되고. 예, 우리 군대에서도 항상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예.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집에 보관할 때도 항상 실탄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 몇 가지 아마 엽사분들은 아마 이거 안전수칙 다 알고 계실 이 거예요. 엽사 입장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그 순간적인 상황 때문에라도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수칙 현실감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 지난해 1월 4일 날 예. 충주시에서요. 예. 그 두 분이 이렇게 순환 수렵장에서 사격을 하시다가 예.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야. 빨리 지나가니까 그게 멧돼지인 줄 알고 쐈어요. 아이고, 근데 아이고.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그 동료 엽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 저런 예. 안타까운 그러니까 일이네요. 즐겁게 내가 사냥을 하러 수렵을 하러 나갔다가 예. 동료가 사망했다. 얼마나 이거 끔찍합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꼭 안전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집돼지도 한참 문제더니 이제는 멧돼지가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야생동물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네.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충북 지역의 다양한 행사 소식 소개해드리면서 뉴스박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